갔는데 그 집에는 이제 말 키우지, 소 키우지, 동물원이에요. 돼지, 동물원이에요? 오리 다 그냥 깨깨깨깨깨 뭐 오리가 부엌에 막 뛰다니다 나가고 돼지가 막 뛰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크게 열어놨는데 말이 푹 하면 들다보다 네. 그게 동물원이네요. 동물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새들도 울고 앞에 또 몇 미터 밖에는 그냥 옥수수 마시고 그런 데서 이제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시골 농촌에서 제가 시골 농촌 사람들이 사는 걸 체험했죠. 소치라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은 부엌이 딱 있어갖고 거기에 뭐 큰 물을 데우는 솥이 네. 있고 작은 솥이 있고 반찬하는 솥 5-6개를 용도가 있죠. 용도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음식을 네. 순식간에 해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바깥에다가 이렇게 솥 하나 큰 거 걸었는데 그 북한으로 말하면 소 여물을 끓이는 솥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 밖에다.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예. 그런 데다가 옥수수를 한 단을 딱 가져와서는 불을 지피고 네? 그 다음에는 거기다 돼지고기를 막 볶다가 기름이 어느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그 끈덕지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막 볶다가 네. 거기다 다리대 하나 놔요. 네. 그리고 만두를 또 이제 빚어서 얹어놓고 네? 그 위에다 또 먹다 남은 밥 같은 거 이렇게 데피고 그 다음에는 큰 솥뚜껑을 딱 덮고 크다란 걸레를 하나 그 김이 안 새게 딱 덮고 그리고 옥수수 한 단을 볏짚 한 단을 넣으면은 그 안에 가지채며 뭐 빵이며 밥이며 뭐 다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꺼내 먹고 설거지도 이제 빗자루 같은 거로 막 쓸어버리고 빗자루로. 빗자루지 그게 뭐 이만한 이렇게 빗자루 그런 거로 그렇게 해서 한 주일을 살았는데 이게 날짜가 남자들이 온다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와 이거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말도 안 통하고 벙어리처럼 그냥 그렇게 해서 애나 낳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 귀신이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달아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달아나면은 분명히 이제 잡으러 올 거잖아요. 잡혀야지. 잡히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리 괜히 돈 주고 그다음에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달아나면은 돈도 잃고 여자도 잃고 다 잃겠구나. 이거를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났죠. 다음날에. 일어나서 왔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른 데 잡히면 안 되니까 차들이 지나가면 옥수수밭에 들어갔다가 멀리서 순수등이 오면은 어느 정도 해가 떠오르니까 그 집에서 깨나가고 알아차린 거예요. 여자가 달아났어. 그러니까 그 앞집에 이제 사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이가 말을 타고 쫓아왔어요. 어머 어떻게 말을 타고? 야. 말을 타고 막 뚝딱뚝딱 쫓아와갖고 나는 뭔가 말이 막 쫓아와서 저건 또 뭐지 하고 소리 했는데 딱 내리더니 뭐라 하더니 오르라고. 때리진 않던가요?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아니고 아직 뭐 자기 사람도 아니고 때리면 돼요. 안 되지. 그 다음에 열이 받은 건 놀랬지. 그 사람 물어보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일단 돈인데. 네. 그래갖고 그 슈퍼까지 가갖고 슈퍼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폴라 이 여자가 폴라 해고 지금 잡아왔다 그거예요. 어쩔 건가 와서 데리고 가라 뭐 이거죠. 그래가 지금 잡혀가갖고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나 그 브로커가 왔어요. 또 열이 받았죠. 야씨 여기까지 이래 했는데 니 너무하다고. 너무하다고. 그러면서 니 진짜 그 북한에 갈래 어쩔래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살짝 좀 미안하게 돼요. 솔직히 뭐 이 사람들 그 국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데려다가 팔아야 본전이라도 찾는데 그래서 그랬죠.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마음고생한 것도 안다고. 그렇지만 나를 그냥 팔아서 돈만 챙기는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동생이라고 좀 생각해보라고. 그럼 내한테 그럴 수 있는가 하니까 야! 조선족이 있으면 왜 안 소개해 주겠는가 하고 소리. 조선족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이가 하면서 막 속상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찾으면 안 되겠는가. 내가 찾아서 아저씨는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돈 쓴 것도 아니까 돈만 받아 챙기면 되지 않는가. 내가 찾으면 안 되겠는가. 내가 그때 조선 여자들 만났는데 주위에 조선족이 있다 하더라고. 소리. 마지막으로 내가 알아보고 소리. 정 뭐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내가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전화하니까 순이라는 애가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그 조선족 남자를 알아봐 주라 하니까 니 그때 시집 갔다 해갖고 그랬는데 안 갔는가 그래.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알아보마 하고서니 그 집에 갔어요. 조금 있다 다시 전화 오더니만도 그 집에 그 남자 고모가 시집 갔다 온 여자는 싫단다 하면서 또 달아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은 내가 시집 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해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옆에 브로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러는가.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이제 고모한테 이야기해보겠다고. 또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리고 네. 고모가 그런가. 그러면 그 여자 한번 보자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장춘에서 거꾸로 지금 또 이제 브로커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고모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모가 아, 브로커가 계속 옆에 앉아있으니까 우리 이야기 엿듣고 있죠. 듣고 있으니까 아, 이 아가씨하고 좀 단둘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해서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는가 저 사람이. 그래서 아, 모르겠다. 국경에 와서는 2,000위안 3,000위안 하던데 한 3,000원 드린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또 여기 온 사람들은 7,000, 8,000 그래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뭐 저는 살면은 내 남편 돈이니까 그냥 돈이 없다고 딱 잡았더라고. 본전만 주라고 그랬어요. 고모한테 그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내가 이제 보고 조카 보고서 좋으면 나는 무조건 따라 나서니까 살면 우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본전만 주면 되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좀 너무 했죠. 그래서 이제 고모가 그랬지. 우리 조카가 오면은 보여주고 좋다 하면은 이제 이래 하겠다고 소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을 8,000위안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야, 부모도 없고 혼자서 돈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나도 돈이 없다. 내년에 이제 딸칸이나 받아서리 주문을 주는데 4,000위안이 이상 하면 우리는 여자 못 데리고 간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딱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내가 뭐 얼마 쓰고 막 해가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러면 여자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죽어도 여기 있겠다고 딱 버티고 안 나가고 있지 하니까 할 수 없어갖고 그렇게 해서 따라갔지요. 그날 저녁에 신랑 집에. 아,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해가지고 아빠를 만난 거예요. 만났구나. 자, 그래서 조선족인 남성분을 만나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중국에서 한 7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게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깊은 시골들에 이제 한족들만 사는 동네 조선족이 한두 집이 가족이 있어갖고 그렇게 사는 집 자녀 2세, 3세들은 못해요. 조선말을 잘 못해요. 조선 여자, 북한 여자를 얻었으니까 북한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 중국말이 바라라라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네네. 거의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지금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죠.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내리는 데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브로커들 그 남자 2명이 왔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부터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그 집이 하이였잖아요. 저를 데리러 오는 거는. 그 딸이 한국에 돈 벌러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벌러 가고 돈 벌러 가서 얼마 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는 걸 그때 벌써 알았어요. 돈 벌러도 간다 하니까. 예술학교 다니는 그 애 집에 있는데 한 아줌마가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물어봤죠. 한국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하니까 한국은 중국보다 살기가 더 좋고 그리고 돈 벌러도 간다. 그리고 이렇게 국적만 가지면 너도 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저를 어떻게 가게끔 도와면 주노라고 하니까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돼 있고 이질돼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갈 수 있다고 한국 사람 좀 만나게 해주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이쪽으로 넘겨보내주는 종교단체가 있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중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넘어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7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뭔가 야, 누가 가는데 길을 알려줄게 아니면 너도 와라고 하는 분명한 소식통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계기. 그 동네에 이제 일단은 가니까 한국에 오고 싶은 걸 항상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도 정이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살면서 애가 절대 생기면 안 된다. 여성들은 결혼해서 산다 하면 벌써 애가 생기니까 어떤 기회가 생기려고 하면은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뭐 심양이라든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아갖고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안 살고 애가 덜컥 생긴 거예요. 애가 크기 전에 빨리 한국 사람 만나서리 빨리 튀어야 되겠다 해갖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했죠.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집에도 좀 내보내고 싶고 그렇다니까 조금만 있어봐라. 농사짓 갖고 뭐 우리 신랑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이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 근데 내가 일하러 가고 싶다. 그거죠. 자꾸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났죠. 하루는. 네. 달아나서 신양에 나갔는데
이렇게 간판을 막 보고 들어갔는데 한국 식당이라고 써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주방장이 숙모였어요. 우리 시집에. 네네. 잡혔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누구 색지 여기 와서 일하면 이거 안 되지.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일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보내줬어. 내가 혼자서 너무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 된다고 바로 전화해서 또 채색 씨가 집에서 살림이면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런 데 나오는 거고 바로 잡혀갖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이 그 뭐야 친척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변에 다 해갖고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인 거예요. 거의 집성촌 수준이네. 네, 집성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가면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히고 여기저기서 신고를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얼굴을 아니까 우리 신랑은 또 이제 착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달아나겠다고 갔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벌고 싶구나. 그래서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애가 점점 불러오는데 정이 안 붙고 계속 이제 뭐 딴 데 생각이 가 있으니까 이 애를 없애야 되겠는데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없앨 수도 없고 시집 온 사람이 계속 이제 애를 떨어지라고 그러고 하다가 어느 날 김치움에 들어갔는데 김치떡 엄청 크지요. 네, 높고 그다음에 크다란 돌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치가 이제 점점 내려가니까 돌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김치가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김치를 잡아 떼면 그 잎사귀 몇 개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거꾸로 엎드려갖고 그걸 이제 큰 돌을 딱 드니까는 진짜 얘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태반이 절반이 딱 힘쓰면서 상처가 갔죠. 그러고는 이제 출혈이 한두 방울 보이더라고요. 변변치 못한 애로 이렇게 있었지요. 그런 걸 감추고서 계속 있다가 8개월 만에 도저히 못 견디고 태반이 다 상하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노는 애가 아니고 태반 안에서 이제 상해갖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떨어진 하니까 출혈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그래갖고서 제가 뭐 완전히 뭐 다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애도 잘못한 폐혈증 올 뻔했네. 애는 뭐 그렇게 돼서 잘못된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출혈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변변치 못한 거예요. 이렇게 바늘 수천 개를 갖다가 머리를 막 찌르는 거 같고 무릎을 찌르는 거 같고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싹 부는데 장작이 안으려고 나가니까 갑자기 무릎에 힘이 탁 풀면서 턱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 아빠가 얘가 이게 애 잘못 낳고 그러더니 완전히 뭐 애 엄마까지 죽이겠다 싶어갖고서니 그때 그 집이 가난하고 뭐 농사지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봄날에 그 따익한 행돈 다 해갖고 장춘병원에 가갖고 좋다는 약을 진맥제가 다 짓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 착한 사람이 애를 강제로 이렇게 떼갖고 내가 이 죄를 받는갑다 싶은 게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좋다는 거 다 헤매기고 뭐 이래갖고 조금 좋아지니까는 애가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딴 마음을 안 먹고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달아날 기력도 없고 몸도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제 출산하게 된 거예요. 딱 낳는데 낳고서 이제 돌 되기 전인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항시 잠을 많이 자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할 일이 없고 농촌에는 뭐 편안하니까 그러는갑다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어째 저렇게 사람이 매가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내내 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새하게 오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애 아빠가 볼일을 봤는데 과일 주스를 갖다 딱 쏟아놓은 것처럼 그러더라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보니까는 간이 그때 벌써 다 굳어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간경변. 그러니까 애 아빠도 자기가 뭐 이렇게 이런 병이 왔다는 간이란 것도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망가진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 예쁜 애가 태어났지 또 마누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만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병을 고치고 살고 싶겠어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은 중국에는 또 약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깜깜하면서 간이 막 살아서 막 티 나오고 막 이것만 먹으면 금방 날 것 같은 그런 약이 굉장히 비싼데 그걸 없는 살림에 막 그거 사서 또 거기에다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조금만 먹으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지 말라고 못해요.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지. 두 석 달이면 낫는다는데 병원에 가보면 처음보다 간이 더 나빠져 있는 거예요. 수치도 2배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 또 의사가 그래요. 저 어디 진맥을 잘 보고 뭐 한약을 잘 짓는 데인데 거기 가서 해보라고. 거기 가면 백발백중으로 낫는다. 거기 가서 또 해가서 맨날 아침 저녁 밥보다 약을 더 많이 쪼려서 맨날 나는 약을 쪼리고 있죠. 애가 그때 어린데 석 달을 먹고 또 가면은 간이 더 나빠져 있네. 그러면 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간이 이쪽에는 조금 좋아졌는데 얘가 나빠지면 요걸 또 뭐 뭔가를 넣어가고 이쪽을 또 보강해 가서 사람이 점점 돌팔이들. 새까맣게 전부 돌팔이들. 애 아빠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애는 어리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 물으면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잡혀갈까 봐 그러면서 양꼬치 끼고 뭐 이러고 끼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이가는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겠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리 도저히 이 가족을 살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 마치고 막 오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우리 저희 친구가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뭐 하소연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는 나보다도 이제 먼저 와갖고 애가 7살 난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집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야야 우리 집에 좀 와주라고. 응? 우리 손주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고로 죽었는데 애 엄마 와서 좀 위로를 좀 해주라고.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란 게 그게 신분이 없잖아요. 신분이 없이 그래 살다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와서 그러면 사과라도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더 떠들면은 너네 그 며느리를 북한에 북송되게 꼬장하겠다.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들 그 손자를 이런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우리 며느리까지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